안녕하세요. 매일매일 명랑한 공부 쿨러학원 원장 김은입니다. 오늘은 많은 부모님들이 고민하시는 영어 단어 학습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단어가 중요하다는 건 아시지만 억지로 외우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외웠다가 또 금방 잊어버리는 경험도 너무 많으셨을 거예요. 오늘 정말 잘 들어오셨습니다. 제가 그 이유 알려드리고 저희 학원 단어 시스템과 제 20년 교육 경험을 통해 정리한 단계별 단어 공부 꿀팁 영상 마지막에 준비했으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자, 우리가 단어 학습을 공부를 할 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건 다른 초등학교 교육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린이는 어른의 축소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이는 어른을 축소해 놓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어른이 단어를 공부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르게 배워야 되는 존재라는 것이고요. 또 같은 어린이라고 해서 초등학교 1학년과 6학년이 같지 않습니다. 성장 단계에 따라 학습 방법이 매우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초등 영어의 단어 학습을 3단계로 나눕니다. 바로 옹알이, 덩어리, 스토리. 옹알이로 단어를 학습하는 단계, 덩어리로 단어를 학습하는 단계, 마지막 스토리로 단어를 학습하는 단계로 나눠볼게요. 자, 첫 번째 옹알이 단계는요. 이 시기 아이는 옹알이 하면 아시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말을 배울 때 따따따 뜨뜨뜨 하는 것처럼 지금 영어에 없는 소리들을 많이 배우는 거예요. 뭐 즈 이런 우리나라 말에 없는 영어의 소리들을 배우면서 아이들이 즐겁게 영어를 배우고 있을 때고요. 거의 파닉스 단계일 경우가 많을 거예요. 아이들이 뭐 영어에 대한 인풋 노출도 많고 영상도 많이 봤고 노래도 많이 들었고 이런 상태에서 파닉스를 배우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더 많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에게는 스펠링 테스트나 아니면 알파벳 문자 학습을 바로 적용하는 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해요. 이게 저희 뮤엠 교재인데 이런 걸 바로 읽기도 아이들 좀 이렇게 부끄럽고 어렵거든요. 이렇게 터치펜을 통해서 소리가 나고 여기도 여기 보면 여기 모음들을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학습을 하는 단계. 요게 지금 뭐 거의 파닉스 아이들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여기 보면 이제 파닉스이기 때문에 거의 단어 학습이 줄을 이룰 거예요. 하지만 스펠링 위주의 그런 학습이기보다는 아이들에게 이것을 소리를 익힐 수 있는 거. 그래서 저는 요거 학습할 때 아이들에게 얘기하거든요. 너 피아노 학원에서는 피아노를 열심히 치잖아. 우리 영어 학원에서는 너의 입이 악기야. 명품 악기야. 그런데 아무리 명품 악기도 연주하지 않고 세워놓으면 거기에 이렇게 거미도 생기고 그게 소리도 예쁜 소리도 안 난대. 우리는 우리 입을 명품 악기처럼 잘 연주해야 돼.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소리를 내서 잘 듣고 따라하고 귀와 입이 이렇게 물론 눈으로 보긴 하지만요. 그래서 요거에 그 문자적인 게 또 문자의 학습이 굉장히 느린 친구들이 있어요. 이건 지능과도 별로 상관이 없는데 특이하게 이런 파닉스 학습이 느려지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것에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자연스럽게 공부를 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통은 그림으로 된 단어들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활용을 해서 이렇게 뭐 벽에다 붙여놓고 오가면서 이것들을 보고 읽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이런 거를 이렇게 카드로 만들어 가지고 또 게임도 하고 그렇게 파닉스의 초기 단계에 그렇게 많이 활용을 해요. 그래서 집에서도 뭐 이런 벽에 단어를 붙여놓거나 플래시 카드를 사용해서 뭐 보드게임식으로 이렇게 전시하면서 소리와 그림으로 단어를 익히는 시기고요. 이 시기가 정말 중요해요. 내가 영어를 잘한다. 영어는 재밌다. 나랑 친하다. 이런 마음 많이 들 수 있게 해주시고요. 또 이 단계가 조금 지나가서 파닉스가 완성이 되면 우리 눈으로만 자주 보면서 익혀야 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문장을 만들 때 우리 골조 같은 역할을 하는 뭐 I am, there is, there are, 뭐 he, it 이런 말들이거든요. 우리 그걸 sight words라고 요즘엔 그 말도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sight words라고도 하고 뭐 high frequency words라고도 하는데 왜냐면 자주 보는 단어들, 아이들이 책 보면 나오는 그런 단어들이니까. 그래서 이런 sight words들까지 같이 붙여가지고 자주 보고 귀로 반복해서 듣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그런 책들도 요 후반기쯤에는 이런 책들도 쉬운 책들도 같이 쓰셔도 좋은 것 같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재밌는 그림들도 나와 있고 색칠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 조금씩 한두 번 정도 쓰는 거. 전 2번 이상 안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글쓰기도 이렇게 같이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시기에 뭐 다양한 매체, 뭐 요즘에 뭐 앱이나 이런 게 너무 잘 나와 있잖아요. 뭐 오래되긴 했지만 뭐 스타폴이나 아니면 리틀 팍스 같은 거 유튜브에서 유명한 거 제가 링크 남겨둘게요. 그래서 소리에 충분하게 아예 소리의 잔이 가득 차서 흘러 넘칠 수 있는 그 옹알이 시기의 단어 학습은 즐겁게 이렇게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파닉스로 기본 읽기가 가능한 아이들은 덩어리 학습으로 넘어갑니다. 덩어리 무슨 뭐 말이 이상한데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겠냐면 예를 들어서 그는 아침에 샤워를 한다. 이런 문장이 있어요. He takes a shower in the morning. 문장이 긴 것 같지만 사실은 He takes a shower in the morning. 이렇게 3개의 덩어리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우리 이거를 이제 뭐 콜로케이션이라고도 하고 청크라고도 하고 뭐 비슷한 뜻이긴 하지만 약간 다르지만 그래서 청담 어학원 같은 경우에는 청크북이 따로 교재로 마련되어 있어서 학습도 하고 한다고 해요. 그리고 저희 이제 제가 사용하고 있는 교재도 이런 식으로 청크들이 있어서 이렇게 play basketball, cross the street, clean the house. 이런 식으로 덩어리로 연결되는 그런 단어들을 공부하는 때예요. 그래서 clean the house. clean이란 단어도 공부를 하고 house란 단어도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clean the house 이게 같이 움직인다는 거 이렇게 그래서 요때 단어 확장이 많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때도 저는 학원에서는 이렇게 아예 단계별로 된 단어 그 집을 사요. 요거를 꼭 홍보하려는 건 아니고 그냥 제가 사용을 해서 요런 것들이 있는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카테고리로 직업이다 하면은 예쁜 그림과 함께 여러 가지 직업들에 대해서 소개가 나와 있어서 카테고리로 단어를 좀 확장할 수도 있고 또 아까 제가 덩어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take라는 동사가 있을 때 take를 활용해서 나타날 수 있는 이런 덩어리들 그래서 아이들이 이 take라는 동사만 하나 알고 마는 게 아니라 take a break, take a photo 이런 식으로 같은 구문을 같이 짧은 구문 단위로 접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고요. 아이들의 말이 풍성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때는 꾸준히 조금씩 천천히 욕심부리지 않고 그렇게 가는 게 아주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아이에게 스펠링을 너무 정확하게 못하는 것들을 많이 지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스펠링 뭐 OR과 ER 이런 거를 너무 엄밀하게 구별하지는 말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할 건데요. 이 시기에 중요한 관찰을 하셔야 되는 게 바로 이 학생이 혼자 파닉스를 활용해서 단어를 분절을 할 줄 알고 외울 줄 아느냐를 보셔야 돼요. 이건 정말 제 경험도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사립초에서 3학년하고 5학년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3학년 이제 그때는 학교에서 상중하 이렇게 레벨별 수업을 했고 제가 중간반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3학년이 되어서 이 친구가 들어왔는데 교재를 너무 어려워하고 이렇게 뭐 기본적인 단어들도 혼자 이렇게 습득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이 친구를 그 아래 이제 파닉스를 공부하는 그 반으로 이렇게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막 어머님이 오셔서 너무 놀라시면서 이렇게 영유를 이렇게 좀 몇 년 동안 영어 유치원 그 시스템을 쭉 다닌 친구였고 1학년, 2학년 때 이제 뭐 스피킹 하는 거나 리스닝 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잘 되니까 1학년, 2학년 때는 또 최상반에서 공부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이제 이 덩어리 단계 들어가서 정말 실제적으로 구문학습을 하면서 또 단어 시험도 제가 보고 하니까 이게 안 돼서 그렇게 해서 어머니가 너무 깜짝 놀라셨거든요. 그리고 저도 참 민망했던 경험인데 사실 이게 그때라도 알았던 게 이제 제가 이제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어머니 손을 잡고 어머니 지금 저희가 지금 한 게 너무 다행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봤더니 중학교에 가서도 아이들이 이런 경우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리고 중학교 때 똑같은 뭐 영어 뭐 이프시 비슷해 보이는 친구들에게 50개씩 뭐 50개씩 단어를 줬을 때 어떤 친구는 금방 다 외워버리는데 어떤 친구는 낑낑대면서 스펠링을 못 만들고 못 외우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impossible이라는 단어가 만약에 긴 단어가 있다고 했을 때 이거를 impossible
이렇게 소리 단위로 파닉스 그러니까 그 음을 나누는 것이 디코딩 한다 그러는데 그게 되지 않는 친구들은 스펠링을 외우는 게 사실 어려워지고 단어를 입으로 소리로 이렇게 외우는 경험이 아무래도 좀 잘 안 되면서 눈으로만 자꾸 단어를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단계까지 가지 않고 구멍을 좀 미리 발견했던 거는 되게 오히려 보면 그 친구에게 좋았을 거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 친구 이제 계속 영어 잘 했을 거라고. 왜냐면 기본기가 또 기본적인 인풋이 많이 있으니까. 근데 이 시기에 너무 그런 스펠링 하나하나에 이렇게 막 아이들이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으면 하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하면서 지도를 하지만 그래도 여기 이 파닉스에 구멍이 있는 학생들을 날카로운 눈으로 발견을 해서 반드시 거기 그 학습을 채워주고 그 구멍을 잘 메워줘야 그 다음 단계에 갔을 때 학생이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바탕이 마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학생이 좀 단어 공부를 쭉 해서 올라오면 이제 스토리 단계라고 했는데요. 뭐 요거는 좀 옹알이, 덩어리, 스토리 제가 이제 말을 맞춰보려고 한 것도 있지만 스토리 단계의 특징은 맥락입니다. 맥락. 그래서 사실 단어는 어떤 그런 컨텍스트 안에서 그 문맥 안에서 단어를 익히는 게 가장 효과적이긴 해요. 리딩 책 같은 거, 뭐 리딩 튜터나 이런 책에서 단어장을 따로 봄달지 이런 것들이 되게 좋겠지만, 그래서 스스로 단어장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겠지만 저는 한 중등 들어가기 직전에 뭐 한 6학년 정도엔 오히려 아무리 단어를 많이 외우고 잘 외운 친구도 오히려 중등 기본 단어집 그런 거를 한 권 정도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저희 학원에서도 보면은 이거 많이들 아실 거예요. 제가 오늘 교재 추천하는 시간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학원에서 지금 배우고 있는 단어들 막 이렇게 뽑아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뜯어먹는 영단어들이나 이런 거 워드마스터 너무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요거는 저희가 지금 그래서 이제 예비 중등 학생들에게 제가 이렇게 시키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아이들 요거 처음에 보면은 굉장히 쉬운 단어들 있거든요. 뭐 family, brother 이런 거 있는데 요것도 좀 웃긴 여담인데 저희 지역에서 이렇게 학교를 쭉 이렇게 영어 유치원부터 이렇게 영어를 참 오랫동안 잘 어학원도 다니고 했던 친구가 대치동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중학교 1학년이 시험이 있었던 시절이라 중학교 1학년 시험을 봤는데 서술형 평가에서 brother 스펠링을 틀렸습니다. 그래서 감점을 당해서 어머니가 막 한탄을 하면서 영어를 배운 시간이 얼마인데 brother 스펠링을 모를 줄 몰랐다. 물론 긴장해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생각보다 어머님들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중학교에 처음 들어가면 비동사 배우고요. 그리고 이제 쉬운 단어들, 중등 기본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 아이들이 어려운 것들은 우리 왜 막 초등 때 수능까지 공부하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쵸? 영어는 미리 많이 해놔야 되고 뭐 그런다고 하시는 경우들도 많은데 오히려 이 중등의 기본들이 좀 안 돼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추천해드린 또 하나의 이유는,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기초를 다지는 의미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여기도 보면은 kind라는 단어가 있고요. 여기 보면 우리가 친절한이라는 뜻만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건 종류라는 뜻도 있잖아요. kind, 친절하는 형용사고요. 그리고 종류는 명사예요. 우리 이 아이들이 이제 이 정도 나이 됐으면 이제 팔품사랑 기본 문장 성분에 대한 문법을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문법을 시작하게 될 때 아이들이 품사 학습과 연결이 되고 또 문장의 그런 성분에 대해서 더 이제 문장 구조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책들도 알았으면 좋겠고요. 또 쉬운 단어에도 참 여러 뜻이 있는데 이런 거 중등 내신에도 많이 나와요. 영어의 특징이기도 하잖아요. book이 책이라는 뜻도 되지만 우리 뭐 I booked a table 이런 식으로 나는 예약했어 이런 뜻도 되잖아요. 그래서 예약하라는 뜻도 동사도 되는 거. 그래서 book이 뭐 명사도 되지만 동사도 되고 이렇게 이런 표현들을 좀 익힐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뭐 요거는 딱 특히 뭐 추천해드리는 책은 저는 뭐 사실 다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서점에 가보셔서 디자인이 좀 잘 나와 있고 이렇게 뭐 QR 학습 같은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앱 다운받으셔가지고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한번 잘 활용해 보셔서 어떤 교재가 우리 아이랑 맞을지 보시고, 그리고 이렇게 누적 테스트 같은 것들도 뒤에 이제 꼼꼼하게 답지나 누적 테스트 이런 부분들도 잘 되어 있나요? 그래서 보통 많이 쓰시는 교재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제일 잘 나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저는 좀 완전 학습을 여기서부터는 정확하게 하나라도 틀리면 품사가 틀리면 틀리는 거예요. 뷰티와 뷰티풀과
뭐 beautifully는 다 다른 말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때부터는 조금 더 정확성을 따져주시면서 슬슬 자기주도 학습도 시작이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예전에 다큐를 봤는데 자기 스스로 그 자기가 어느 정도의 결과를 낼 수 있는지라는 게 메타인지잖아요. 그 메타인지 실험을 했는데 메타인지가 높은 공부 잘하는 아이일수록 단어 시험을 보면 자기가 몇 개를 틀렸는지를 되게 정확하게 안대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아이들이 좀 단어를 내가 알고 모르는 것을 좀 구별을 하면서, 이거 뭐 쉬운 단어들인데 다 처음부터 끝까지 막 이렇게 시간 내면서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정말 완벽하게 맞으려고 틀리는 게 없도록 공부해야 돼. 중등 시험은요, 결국 틀리는 게 없어야 되는 시험이거든요. 고등은 더 하겠지만. 그래서 우리나라 그 시험들이, 내신 시험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실수가 없는 완전 학습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자기가 몇 개가 틀릴지, 어떤 부분이 모르는지 그런 걸 좀 체크를 하면서, 저희 학원에 또 방법이 있는데 요거는 또 다음 기회에 한번 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여기 이제 어원이나 접두사 접미사를 통해서 좀 단어를 확장할 수 있는 것도 이런 어휘책을 통해서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제 배우셨으면 좋겠고, 제가 미국에서 테솔 수업을 받을 때 교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의 단어를 정말 내가 정말 잘 알게 체득하게 되려면 7번의 의미 있는 만남이 필요하대요. 이 단어 뭐 집에서 만났다면, 뭐 누적 테스트를 몇 번 봤다면 고작해야 뭐 한 서너 번 만난 거잖아요. 우리가 책에서도 보고 교재에서도 보고 또 오가면서 스피킹에서도 그 단어가 나오고 리스닝에서 나오고 이렇게 7번이 반복이 돼야 돼요. 그런데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 단계에서는 단어라는 그 엄청난 중압감을 좀 없애고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나가면서 하면 되거든요. 저희 학원에서도 이 단어집을 한 6개월에 하나씩 외우거든요. 그러면 뭐 600개 정도 단어라면은 거의 뭐 하루에, 지금 6개월에 이러고 치면 하루에 한 3개, 4개 정도예요. 근데 물론 이제 며칠에 한 번씩 단어 시험을 보기 때문에 한 10개에서 15개 정도 봐요. 그 정도의 그냥 무리 없는 수준으로 외워도 저희 아이들 뭐 중등에 가가지고 수능 단어들 외우면서 공부하는데 별 무리가 없어요. 그래서 좀 여유를 가지시고, 하지만 꾸준하게 공부를 하는 7번을 의미 있게 만나면 난 알게 될 거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아이가 7번을 이렇게 거치면서 만나면 의미 있게 알아갈 거다라고 생각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자, 마지막으로 저희 학원에서 저는 아이들에게 공부를 할 때 지금 사실은 여기 뒤에도 있었는데요. 이거를 보여주면서 공부를 시켜요. 그래서 단어가 아이들이 저희 학원 친구들도 참 어려워하고 싫어하거든요. 하지만 단어 암기 없이는 영어를 잘할 수도 재밌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내일은 너도 분명히 단어왕이 될 것이다. 저희가 6개월에 한 번씩 저희 학원에서는 단어왕 선발대회라고 해서 이렇게 단어 시험을 좀 크게 보는데, 어쨌든 매주 이렇게 매일매일 보는 거 빼고, 근데 일단은 단어는 이렇게 오감을 통해서 익히셔야 돼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옹알이 단계, 덩어리 단계, 스토리 단계가 사실 이 오감과도 연결이 되거든요. 일단은 단어를 잘 듣고 소리내서 눈으로 보고 소리내서 읽고, 이거는 3단계의 학생들에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 스토리 단계, 중학생 친구들도요, 발음할 줄 모르는, 그 친구 발음할 줄 모르면요 100% 파닉스를 잘 못하고 발음 잘 못 읽는 학생일 경우가 많고요. 그런 경우엔 단어를 그냥 외웠다고 해도 억지로 외운 거라서 이제 유지될 확률이 적어요. 그래서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입으로 따라하고, 이 3과정은 항상 단어를 학습을 할 때 시작이고요. 그리고 손으로 쓰는 거는 그렇게 많이 쓰진 않지만 3번에서 5번 정도는 덩어리 학습에 좀 한 3, 4학년 중간 정도 되는 학생부터는 무리하지 않고 시작하면서, 그래도 중등 가기 전까지는 조금 정확성을 가진, 브라더 스펠링 틀리면 안 되겠죠. 그쵸? 그래서 하면서 조금 더 스토리 단계에 이제 좀 추론 능력이나 맥락을 이해하는 그런 능력이 되면은, 그때는 우리가 단어를 가지고 자기가 접수사, 접미사 이런 것들, 어원 같은 것들을 활용해 가면서 앞에 언이 붙으니까 반대말이 되네, 뒤에 MENT가 붙으니까 명사가 되네, 이런 것들로 단어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자기주도 학습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단어 이야기를 해봤어요. 저희 학원에서 지금 9월에 하고 있는 거라 가지고 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반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점들이 제가 더 궁금하실지, 또 어떤 점들이 저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또 이 이야기가 과연 또 도움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더 궁금한 점이나 원하시는 게 있다면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다음 영상도 한번 좀 잘 준비를 해보고 싶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 하셔서 다음번에 제가 또 이렇게 영상 올릴 때 정보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옹알이 덩어리 스토리 단어학습으로 우리 아이 단어 스트레스도 없애고 즐겁게 영어 공부하세요. 네, 감사합니다.